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직 금투세 도입하는 건 여전히 좀 이르다. 아직은 금융시장 이 환경만 봤을 때는 선진국은 아니에요. 선진국형 과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시장이 먼저 선진국이 된 다음에 이걸 부과를 해야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부과하는 거는 저는 좀 순서가 좀 일단 안 맞다. 내년 1월에 도입인데 이걸 과연 우리나라 증시가 버텨낼 수 있겠느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 5천만 원 이상을 벌게 되면 한국에 굳이 왜 하지? 당장 시행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 있고 그게 될 때까지는 무기한 연기시켜야 된다. 금투세는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융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20% 정도 세금을 낸다. 뭐가 문제입니까? 금투세는 하되 디테일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해야 된다. 2%밖에 못 벌으니까 너희들하고는 관계없어. 난 부자들만 때릴 거야. 그건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장기적으로 볼 때 너무 말이 안 되죠. 다 똑같은 투자를 하는 건데 돈 많은 놈들은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건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다.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반대하죠. 국내 주식시장 탈출해가지고 미국 주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긴 한데 그거는 또 저는 다른 생각이에요. 더 좋을지 더 올라갈지 더 하락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그냥 대응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떠났는데 막 코스피 4천, 5천 올라가면 어쩌려고요. 네, 그것도 모른다라는 거죠. 금투세는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도입이 된다면 그거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최근에 밸류업도 하고 있지만 한국이 밸류업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선진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직은 금융시장 이 환경만 봤을 때는 선진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보고 다들 선진국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뭐 경제 대국이고, 예. 어쨌든 수출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거에 뒤따르는 이 금융은 사실은 선진국이라고 보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죠. 실물 경제는 좀 네. 뒷받침하지 못하죠, 사실. 맞아요. 금투세도 마찬가지로 결국 선진국형 과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시장이 먼저 선진국이 된 다음에 이걸 부과를 해야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부과하는 거는 저는 좀 순서가 좀 일단 안 맞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차라리 만약에 이걸 할 거면 밸류업이 어느 정도 잘 돼서 지금 당장 아니고 한 밸류업은 제가 봤을 때 2, 3년 정도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정착이 되고 우리나라 또 MSCI 선진지수 편입도 되고 이렇게 그럼 외국인들 자금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완충 역할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 만약에 지금 스케줄이면 내년 1월에 도입인데 이걸 과연 우리나라 증시가 버텨낼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부분이 좀 일단 좀 크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직 금투세 도입하는 건 여전히 좀 이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걱정되는 거는 일단 뭐 누가 세금 내는 거 사실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예. 근데 이제 양도세가 뭐 내가 이제 법만큼 내는 뭐 그런 세금이니까 뭐 부동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낼 수도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미국 증시도 지금 내잖아요. 250만 원 이상 벌면. 근데 이제 많은 분들 중에 특히 이제 좀 주식 크게 하신 분들 중에 보면 미국 주식 안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 안 해 물어보면 세금 내기 싫어서. 양도세 때문에. 예, 그게 어쨌든 세금이 꽤 돈 많이 벌면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은 세율도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5천만 원 이상이지만 어쨌든 주식 시장에서 돈도 많이 갖고 계시고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 5천만 원 이상을 벌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 메리트가 사실상 하나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 훨씬 선진 시장이고 미국은 주주환원도 잘하니까 미국 투자하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안 가는 이유는 사실 또 그런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럼 한국에 굳이 왜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크다고 보는 게 원천징수예요. 이게 또 뭐 6개월에 한 번씩 원천징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징수를 해요. 이제 만약에 뭐 이익을 냈어요. 낸 다음에 아마 나중에 이제 환급 신고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뭐 손실을 본다거나 이제 손익 통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손실하고 이익을 합쳐서 맞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부가 돌려줄 텐데 그게 먼저 떼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월급 받는 것처럼 똑같죠. 우리도 지금 먼저 떼고 이제 12월에 연말정산해서 돌려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금투세도 지금 제도가 원천징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벌고 나서 나중에 신고해서 이거를 받는 게 아니라 아마 해외 주식은 신고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 금투세처럼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일단은 그 첫 번째가 복리 효과가 사라져요. 그러네. 왜냐하면 세금을 일단 떼버리니까 일단 이익 부분이 나오니까 네. 재투자가 재투자가 어려워요. 어려워지죠. 나중에 돌려받아야 빠지니까. 돼요. 또 받더라도 그게 좀 문제고, 그리고 돌려받으려면 다시 자기가 또 서류 만들어서 신청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되게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세금 신고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그냥 뭐 하나 딱 숫자 누른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내 손익통상, 물론 증권사에서 그런 서비스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또 번거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또 신고 안 해버리면 그렇죠. 예, 나 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런 이제 그 이제 민주당의 논리는 이거죠. 이제 그 부자감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부자감세라고 하는 이유가 데이터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5천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이 그렇죠. 전체 투자자 1%밖에 예, 안 되니까 맞아요. 실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1% 미만. 예, 근데 이거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15만 명 정도 된대요. 네. 그러니까 전체가 우리 지금 1,400만 명이 맞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 평균적으로 한 10억 원씩을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금액이 한 150조 정도 되거든요. 적은 금액은 사실 네. 절대 아닌데, 만약에 이들의, 그러니까 이 분들이 세금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면, 예를 들면 일단 매물이 좀 쏟아질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가 나도 지금 투자하신 분들 중에 연간 1억 벌고 싶은 분들 다 많잖아요. 다 1억 벌고 싶잖아요, 솔직히. 근데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일단 이제 나는 세금을 내야 돼요. 기대감을 낮춰버려요. 그 주식 투자 의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냥 뭐 금투세 부과할 수도 있지, 뭐 1%밖에 안 되는 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이게 따지고 보면 간접적으로 여러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 실제 대만 사례 많이들 들잖아요. 옛날에 네. 대만이 한번 네. 양도세 도입했다가 네. 도입했는데 도입하려고 추진하다가 난리가 시장이 났죠. 완전히 폭락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아닙니까? 결국엔 지금도 도입 안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선진 증시 아닌 경우는 도입 안 한 국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지금은 할 때가 분명히 지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나중에 정말 선진 증시로의 뭔가 위상이 격상되고 좀 체력이 커지고 나서 그걸 고민을 해봐야지, 지금 하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사님께서는 이게 그 취지가 온당하고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 더 중요한 거는 이 타이밍인데, 네. 그거보다 우리나라 증시의 선진화를 먼저 이룩하고 나서 네. 선진 시장의 자본 시장에 대한 과세 체계를 도입하는 거를 그때 가서 수기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네. 손볼 게 되게 많아요. 많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원천 징수도 그렇죠. 문제가 그런 분명히 있을 문제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아직 이대로 지금 내년 1월에 당장 시행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 있고, 그게 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시켜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금융시장 대우를 받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그건 저는 몇 년 더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도입 자체는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금투세는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세 같은 것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욕 엄청 먹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한 절반이 안 내요. 그러지 말고 조금은 내더라도 조금씩은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20% 정도 세금을 낸다.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디테일에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네팅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는 벌고 내년은 터지고 그 다음에는 벌고 그 다음에는 터지고, 그래갖고 내가 20년을 했어요. 난 빵이에요. 벌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벌은 해만 쭉 받아버리면 세금을 많이 내지 않겠습니까? 터진 거를 이렇게 메꿔줘야죠. 터졌는데 오래 벌었으면 본전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2년 해주는 거거든요. 요번에 그걸 5년 해준다고 하거든요. 작죠. 법인세 2년 해주거든요. 그거 15년이에요. 근데 이걸 왜 5년을 해준지 모르겠고, 미국은 평생이에요. 당연히 평생 해줘야죠. 내가 투자를 시작해서 투자를 끝나는 그날까지를 다 네팅을 해줘야죠. 그날 한꺼번에 세금을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첫 해 이익이 나잖아요. 그럼 세금 내는 거예요. 두 번째에 마이너스가 났어. 근데 세 번째에 플러스가 났어. 그러면 아예 작년에 터진 거 메꾸고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계속 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2년을 해줘야지. 그걸 5년을 잘라버리면 5년째 터지고 6년째 벌면
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딱 그런 건 아닌데 5년 너무 짧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품을 해줘야 돼요. 내가 미국 주식에서는 벌었는데 한국 주식에서 터졌어. 미국 채권에서는 벌었는데 뭐 브라질 채권에서 터졌어. $1에서는 벌었는데 뭐 딴 것이 터졌어. 뭐 내가 원유에서는 벌었는데 많잖아요. 내가 현물에서는 벌었는데 선물에서 터졌어. 내가 옵션에서 이거를 네팅을 해줘야 되는데 네팅이 지금 해주기는 하는데 지금 1그룹, 2그룹 나눴잖아요. 1그룹은 주로 국내 주식이에요. 2그룹은 나머지 다요. 예를 들어 보면 채권을 사가지고 이득이 나잖아요. 그러면 2그룹에 있어요. 250만 원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5천만 원 내줘요. 뭐 지금 앞뒤가 벌써 안 맞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특히 채권은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굉장히 약한데 지금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5천만 원, 250만 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얘기도 제가 하면 욕 많이 먹겠지만 1그룹, 2그룹을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그룹을 나눌 때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로 좀 나눠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면 좀 베너핏을 주고 단기 투자는 베너핏을 좀 안 줘서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미국이 이렇게 해요. 미국도 이렇게 하고 그게 우리나라 그 금융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쪽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상품을 갖고 하는 건데 그것도 무슨 철학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원래 주식 빵이었는데 야 이거 세금 내라고 하니까 애들 되게 뭐라 그러는데 야 주식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니들은 안 내. 나 부자한테만 때릴 거야.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5천만 원 1년에 버리려면 뭐 5% 번다 하면 10억 이상 해야 되는 거고 5천만 원 버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2%밖에 못 벌으니까 너희들하고는 관계없어. 난 부자들만 때릴 거야. 와, 그건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장기적으로 볼 때 너무 말이 안 되죠. 다 똑같은 투자를 하는 건데 당장 채권하고만 해도 다르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네팅의 디테일이 약하다. 두 번째 디테일은 분리과세하고 분류과세라는 게 있어요. 조금 헷갈리는 용어지만 되게 쉬워요. 분리과세라는 거는 분리해서 이득이 나면 딱 그냥 15.4 이렇게 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이자세,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분류과세라고 그래가지고 얘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금투세가 들어있어요. 상속세 뭐 이렇게 이런 게 들어있어요. 아 상속세는 아닌가? 이런 게 퇴직급여 한 번 내고 마는 거예요. 이거 분류과세는 한 번 글로 가면 돈 한 번 내면 끝이에요. 다시는 합치지가 않아. 그러니까 지금 금투세는 22%에서 27.5%잖아요. 그런데 분리과세는 15.4예요. 그럼 분리과세가 더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분리과세는 어떤 요건만 지나면 종합과세가 돼요. 종합과세는 50%까지 때려요. 다른 것보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배당인데 배당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보면 자 내가 주식을 샀는데 주식 가격이 10,000원이었던 게 20,000원 되는 거 하고 10,000원에 샀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5,000원 배당을 해주고 15,000원이 됐어요. 똑같죠. 어차피 난 10,000원 벌은 거잖아요. 일반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배당과 금투세 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같은 거예요. 다른 쪽에 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다 금투세, 금융종합투자세로 간다면 이 배당은 분리과세에서 일로 넘어와야 돼요. 너무너무 당연하게.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뭐 전혀 거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왜 거기에 있느냐? 원래 거기에 있었어요. 이자하고 배당은. 이자까지 일로 오는 게 맞느냐? 그건 좀 헷갈려요. 이자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도 있으니까 은행에 예금하는 게 이게 투자인가 이런 헷갈리는 대목은 있지만 배당은 그야말로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못 넘기고 있냐? 첫 번째는 복지부동 거기 있던 거 옮기고 그래. 두 번째 더 큰 거는 야 배당을 일로 옮겨주면 대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분리과세로 15.4만 맞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많이 받으니까 결국 50%를 맞게 되거든요. 세금을. 근데 일로 옮겨놓으면 27%만 딱 맞게 되는 거잖아요. 부자 감세네. 그러니까 안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또 생기는데 배당에 관련해서 일반 투자가는 당연히 같은 거니까 옮겨야 되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주주 예를 들어 삼성전자 이런 큰 대주주도 있지만 저도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김준성 코퍼레이션을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내 이름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내 회사가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회사가 투자를 하면 법인세를 내요. 그 다음에 법인세를 낸 다음에 나한테 배당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금투세를 하면 22%를 내는데 여기로 하면 15.4가 오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50%가 와요. 야, 김준성이 회사에서 돈 가져가는데 뭐 다른 거에도 다 원래 종합소득세 50% 가져가야 되는데 배당만 27% 가져가면 부자 봐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세금을 한 번 냈어요. 법인세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한 20% 냈어요. 그리고 27% 내면 거의 50%에 가까워요. 물론 세무사들은 저한테 그럴 거예요. 그로스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인세 낸 거를 배당할 때 조금 빼주는 게 있어요. 그건 아주 복잡하지만 완벽하게 빼주진 않아요. 또 계산이 복잡해요. 근데 어쨌거나 한 번 내고 오잖아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다시 돌아가면 부자들도 그 퇴로를 좀 열어줘야죠. 내가 뭐 현대를 해서 삼성을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내가 무슨 뭐 IT 업체라 큰 돈을 벌었어요. 뭐 60%씩 하게 되면 그건 2대만 가면 빵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퇴로를 줘야지. 그리고 배당을 하게 되면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일반 주주들도 받잖아요. 그럼 주식 가격도 또 올라가게 되잖아요. 주주 환원도 일어나고 하니까 배당에 대해서는 자꾸 너무나도 부자 감세, 그다음에 부자들은 무조건 세금을 60% 내야 돼 이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렇게까지 안 내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다시 금투세로 돌아가면 금투세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디테일에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하나는 네팅의 문제, 시간과 상품의 문제. 그다음에 특정적으로 배당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게 어정쩡한 포지션을 계속 가면서 또 어떨 때는 좀 헷갈리게 하는 것도 같아요. 야, 분류가세 27% 내는 게 아니고 너네들 15.4 내니까 좋은 거야. 돈 많은 놈들은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건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금투세는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폐지를 하고 어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투세는 하되 디테일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그런데 그거를 모아놓고 자꾸 이것저것 눈치 보면서 하지 말고 딱 앉아서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진짜 국가와 민족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 하면 정답은 있다. 그러니까 그 디테일에 밝은 금투세를 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반대하죠.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또 제가 세금 내는 거야 뭐 제가 뭐 큰 금액으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닌데 돈이 많은 사람들의 투자가 힘들어지면 이제 수급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투자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상속세 같은 문제도 대주주가 자식한테 자기네 회사를 물려줄 때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편법도 쓰게 되고 또 주가도 오르지 못하도록 막 오히려 대주주가 이걸 막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결국 손해를 보는 거는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손실을 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조금 합리적으로 세금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금투세 도입하면은 국내 주식시장 탈출해가지고 미국 주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긴 한데 그거는 또 저는 다른 생각이에요. 저는 예측을 하는 투자는 안 해요. 여러 가지 과거의 히스토리와 데이터를 봤더니 뭐 대만 상황, 일본 상황을 봤더니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가가 하락하더라. 근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문가분들도 있고. 그때 그러면 그분들은 금투세를 찬성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금투세가 도입하는 순간 떨어지면 수익을 내는 그런 공매도의 방법도 있고 인버스 상품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예요. 만약에 그게 예측이 본인이 확신을 한다면. 근데 아마 전 재산을 인버스에 투자하는 그 전문가들 한 명도 없을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올라갈 때를 더 좋을지 더 올라갈지 더 하락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그냥 대응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주식시장을 떠날 필요도 없고 떠났는데 막 코스피 4천, 5천 올라가면 어쩌려고요. 예, 그것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일단 금투세는 반대해요. 금투세는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도입이 된다면 그거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